옛날 아주 오래전 문경의 산속 깊은 곳에는 원천숲이라는 마법의 숲이 있었다. 이곳은 밤이 되면 나무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별처럼 반짝였다고 한다. 숲의 중앙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원천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물은 마시는 이에게 건강과 행복 지혜를 선사한다고 전해졌다. 문경 마을에는 지혜롭고 용감한 청년 수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전해 들은 원천숲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 물을 한번 마셔보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이었다. 수민의 부모님은 아들이 위험한 모험을 떠나는 것을 우려하여 늘 조심시키곤 했다. 그러나 수민은 그 이야기에 끌려 결국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수민은 숲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숲에 들어서자 공기는 신선했고 자연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는 숲속 동물들의 안내를 받으며 점점 깊숙이 들어갔다. 다람쥐, 노루 그리고 노란 깃털을 가진 특별한 새가 길을 이끌어 주었다. 각 동물들은 숲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수민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아보았다. 숲을 지날수록 점차 어려워지는 도전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날카로운 가시덤불, 깊고 검은 늪지대 그리고 마법에 걸린 미로가 그의 길을 시험했다. 그러나 수민은 지치지 않고 동물들의 도움과 자신의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드디어 숲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금빛으로 빛나는 원천수를 발견했다. 원천수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수민은 물의 반짝임에 감동하여 천천히 물을 떠서 마셨다. 그의 몸과 마음에 따뜻함과 평안함이 스며들었고 수민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수민은 물을 담아오는 대신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후부터 그는 매년 정기적으로 문경의 숲길을 정비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그 신비함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원천숲의 비밀은 수민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문경의 사람들은 원천숲의 전설을 들으며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상냥해졌고 자연을 보다 아끼게 되었다. 수민의 모험담은 문경을 넘어 한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은은히 반짝이며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 호수를 달빛 호수라고 불렀는데 이는 매일 밤 은빛의 달빛이 호수 위에 내려앉아 반짝이기 때문이었다. 이 호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아니라 특별한 마법을 품고 있다고 전해졌다. 호수 주변 마을에는 호수가 가진 마법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의 정중앙에서 달이 가장 높이 뜨는 밤에 호수를 머금은 자는 마음의 품은 진심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순수하고 헌신적인 마음이어야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매년 신성한 축제를 열며 그 호수를 기리곤 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수아는 여동생을 잃은 후 매일 밤 달빛 호수 근처에 앉아 여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아의 진실된 눈물은 점차 호수의 마법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깊은 밤 수아가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하늘에서 휘영청 밝은 달이 솟아올랐다. 그 순간 호수의 물이 갈라지며 아름다운 빛을 뿜어냈다. 그 빛 속에는 눈부신 은빛 나비가 나타나 수아의 눈앞에서 춤추듯 날아다녔다. 나비는 황금빛 글씨로 된 작은 두루마리를 남기고는 사라졌다. 수아가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그 속에는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이뤄주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덧붙여져 있었다. 수아는 여동생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수아는 매일 밤 달빛 호수에 나와 여동생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 호수에서는 반짝이는 작은 눈물 방울들이 피어올라 아름다운 빛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마침내 호수의 물결이 높이 치솟으며 한 소녀가 물 위로 떠올랐다. 그 소녀는 수아의 여동생이었다. 수아는 감격스러워 여동생을 끌어안았고 그 순간 호수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마법 같은 밤이었다. 이후로도 수아와 그의 여동생은 호수의 전설을 소중히 간직하며 울산의 달빛 호수가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진안 지역에는 황금산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금으로 뒤덮여 있어 빛이 나는 밤마다운 마을을 환하게 비춘다고 했지요. 하지만 산의 입구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산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높았지만 직접 산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산의 존재를 신화로 간주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음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순수한 마음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은솔이라 했습니다. 은솔이는 금빛 머리카락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로 마을의 희망으로 불리웠습니다. 어느 날 은솔이는 꿈을 꿨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황금빛으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는 꿈이었죠. 은솔이는 호기심에 찬 나머지 꿈에서 깨어난 뒤로 황금산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다들 믿지 않았죠. 오히려 황금산은 전설에 불과하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은솔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의 동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물줄기를 따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낡은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인 백두 할아버지가 예전에 써둔 것이었죠. 백두 할아버지에게 이 지도를 보여주자 그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너라면 황금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잊지 말 거라. 황금산의 보물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것이다. 은솔이는 백두 할아버지의 말을 명심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탑까지 이르는 듯한 절벽을 넘는 등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는 어떠한 시련도 쉽게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은솔이는 산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황금의 세상은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의 정상에 서서 은솔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보물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삶이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은솔이는 황금산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으며 다시금 자연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은솔이는 마을의 현자로 불리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녀의 이야기 속 황금산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닌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 부안에는 매일 아침 신비한 붉은 태양이 바다를 감싸며 떠오르는 장관이 펼쳐졌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장관을 태양의 축복이라 불렀고 붉은 태양이 피워내는 아침의 장면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해변 근처에 수백 년 된 배나무가 있었다. 배나무는 매우 특별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 여신이 이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곤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헤시아였고 바다를 사랑했던 여신이었다. 헤시아는 매일 밤 바다를 유영하고 아침이 되면 배나무 그늘에서 잠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헤시아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이 되어도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고 대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다. 이윽고 마을의 원로가 헤시아에게 묻기 위해 배나무로 향했다. 헤시아는 원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헤시아는 사색에 잠겼다. 왜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바다 밑바닥에서 수상한 존재를 발견했다. 그 정체는 바로 어두운 바다를 지배하려는 무서운 괴물이었다. 그 괴물은 태양의 빛을 질투하여 구름을 만들어 태양을 가렸던 것이다. 헤시아는 용맹히 괴물과 싸웠다. 그녀는 바다의 힘을 빌려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켜 괴물을 밖으로 몰아냈다. 괴물은 헤시아의 고귀한 힘에 겁을 먹고 결국 사라졌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고 태양은 찬란하게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헤시아의 용기와 지혜에 깊이 감사하며 매년 태양의 축제를 열어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축제에서는 태양의 빛과 바다의 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모여 함께 춤을 추며 행복을 기원했다. 그 이후로 부안의 아침은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해시아의 전설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길이 전해졌다. 그들은 해시아를 기억하며 언제나 그녀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부안의 바다는 태양 아래서 평화롭게 빛났고 사람들은 그 축복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가에 자리잡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 강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바다와 인접해 있어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로 유명했고 주민들은 주로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마을 한복판에는 신성한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이 용신이 사는 자리라고 믿었다. 용신은 바다를 지배하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비와 풍요를 준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수확을 마친 후 용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연못의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놀란 주민들은 즉시 마을의 원로인 철수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철수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사람들에게 말했다. 용신께서 마음이 어지러워지신 듯하구나. 용신의 마음을 풀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네. 주민들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가져왔고 어부들은 신선한 물고기를 기부했다. 농부들은 수확한 쌀과 과일을 모으고 옥동들은 양털을 모아 작은 보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준비한 선물들을 연못에 바칠 날이 다가왔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철수 할아버지가 중심에 서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오, 위대한 용신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바다에 축복을 내려주소서. 할아버지의 기도가 끝나자 그 순간 연못의 바닥에서부터 고요하고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민들의 머리 위로 하늘이 뚫리듯 맑고 깨끗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연못을 가득 채우고는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감탄하며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비는 한동안 내렸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질 수 있는 희망을 얻었다. 그 이후로도 강진 마을은 매년 용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고 그 덕분에 마을은 풍요의 나날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사람들은 언제나 용신을 존중하며 작은 친절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았다. 이렇듯 강진 마을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